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세금 계산서 우리 시스템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요 간단하게 표를 지금 일단 그려놨는데요. 간단한 프로세스를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시스템은 거래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입력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네, 네, 물론 세금 계산서만 따로 발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 네, 거래명세서를 발행을 해주시고, 네, 이 거래명세서를 발행을 해주시면 하나의 거래처에 여러 개의 거래명세서가 쌓이게 돼요. 네, 네, 그렇죠. 거래명세가 쌓이게 되면 그거를 거래처별로 합계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세금 한 번에. 계산서를 만드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꼭 여러 개의 거래명세서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 그래서 요런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 작성을 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이게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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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송을 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우리 시스템에서 발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네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세서 먼저 작성하고 그 작성된 명세서로 계산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산서를 국세청으로 발행까지. 네. 저희 우리 시스템에서 세금 계산서 관련한 인증서 관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아, 네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인증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홈택스에 접속 가능한 인증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져오기 위한. 가져오기 위한 인증서. 네네.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인증서는 시스템 관리에 네, 세금 계산서 인증서 관리 요 메뉴에서 세금 계산서를 등록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근데 여기 등록하는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인증서랑 조금 달라요. 네네, 그 인증서랑 똑같은 인증서일 수도 있고 네네, 실제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사용하는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가져올 때 사용하시는 인증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네, 그 인증서 같은 경우는 회계관리 통합가져오기 메뉴에서 등록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한번 화면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쪽 화면에서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금계산서 메뉴는 지금 메인 매출과 거래처 상품 사이에 세금계산서 메뉴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작성 메뉴입니다. 작성 메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명세서가 여러 장이 모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합계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거래처가 여러 개 있는데 네네. 이거를 또 한 번에 세금계산서화 시킬 수 있는 네네, 네, 이런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 받으셨다면 네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쓰지만 네. 어떤 다른 거래처에서는 종이 세금계산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거 시스템에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서와 매핑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매출은 이제 우리가 거래명세서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시스템에서.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우리 쪽으로 발행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 세금계산서하고 이 거래명세서하고 같은 건입니다. 아, 이렇게 매핑을 네네. 하실 수 있는 게 매입세금계산서 매핑 메뉴고요.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작성, 수령, 조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발행 메뉴예요. 이 발행 메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능. 네네,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작성한 건들을 이쪽 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실제로 국세청으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미리 발행해놨던 것들 네네. 수정 필요하시다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명세서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그냥 따로 따로 세금계산서만 계산서로. 발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발행하시고 나면 국세청에 어떻게 전송이 되고 있는지 현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수동 발행은 이제 작성하고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 단계에서 바로 발행이 그냥 되는 거예요.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죠. 입력해서. 네, 그리고 현황 메뉴인데요. 이 현황 메뉴는 이제 발행 다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은 아 매출하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메뉴단에서 설명 잘 드린 것 같고요.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세금계산서 합계 작성 메뉴입니다.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 목록에서 조회된 거래 명세서가 있는 거래처 목록이 나타나요. 네네. 네, 거래처 목록이 나타나고 여기 명세서 수 보시면 3개, 2개, 4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네. 저렇게 발행이 되어 있구나, 거래 명세서가. 네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총액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좌측 목록에서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면 우측에 상세 내역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네. 네, 요 영역에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를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영 FNC에 총 3개의 거래 명세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 하나, 2개, 3개를 세금계산서로 만들 겁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네. 지금 합계 금액은 61만 5천 원 할인하지 않았고 최종 금액 61만 5천 원으로 총 3건 발행할 겁니다. 네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할인액 적용하시고 싶다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면 아이고 요게 아마 반출이어서 네.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모양으로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언제 입력한 건지, 언제 발행하는 건지 내용들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명세서 2건을 계산서 1건으로 그렇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거래처 담당자 있으시면 이메일 적어주시면 그쪽으로 이메일 발송이 되고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작성 버튼 누르면 지금 체험하기여서 안 되고요. 체험하기라서. 작성 버튼 누르면 세금계산서 작성이 완료되어서 네네. 이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일단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세금계산서 대상 제외. 네, 대상 제외. 대상 제외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거래처에 네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네네. 이 거래건은 내가 시스템에 매출이어서 입력을 했는데 실제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가서 발행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제외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인 매출 메뉴라든지 이런 장부 메뉴 가보시면 네네. 세금계산서 대상 제외 건 포함 이런 식의 체크박스가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건들이 이런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일괄 작성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겼죠. 방금 전에 봤던 합계 작성하고. 그러네요. 네, 합계 작성 같은 경우는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거래처 다 그냥 쭉 나오는 거군요.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 FNC도 만들 거고 카데트도 만들 거고 위아래도 만들 거고 네네. 얘네를 다 만들 거야. 작성일 오늘 날짜로 영수인지 청구인지 해서 요거를 세금계산서로 작성할 거야 라고 네네. 진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지금 체험하기 체험하기라서. 사업장이어서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 거래처의 여러 거래 명세서들을 세금계산서로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일괄 작성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측 상세 보기 버튼 누르시면 명세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영 FNC에 3개의 거래 명세서가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민영 FNC는 그러면 한 장으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다 모든 거래처가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네. 작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별로 한 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등록 메뉴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하지만 네네.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종이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쪽 상호 영역에 거래처명 초성 입력하면 이렇게 거래처 정보 가지고 오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 거래처에서 입력해 주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운송비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네. 11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력이 됐고요.
지금 이쪽 입력하면 위쪽에 이쪽이 계산이 이제 되네요. 계산이 됐죠. 이쪽이. 네. 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매입 세금 계산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매핑 메뉴입니다. 네.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매출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발행하지만 네네. 매입 세금 계산서는 거래처가 저희 쪽으로 발행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매입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매입 거래 명세서들과 네네. 거래처에서 발행해준 세금 계산서를 네네. 요게 요거랑 같은 건입니다 라고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야 이제 안 헷갈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네. 목록에서 세금 계산서 리스트가 나타나요. 네네. 여기 세금 계산서 리스트가 나타나고 우측에는 해당 거래처로 우리가 만든 매입 거래 명세서가 나타나서 이 세금 계산서와 이 매입 거래들이 같은 건입니다 라고 네네. 입력해 주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명세서로 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매입 거래 명세서는 작성을 우리가 하지만 계산서 같은 경우엔 상대처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컨디션이 좋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세금 계산서 작성 조회 메뉴입니다. 네네. 관리자 같은 경우는 네. 모든 메뉴를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발행하고 있어 라고 다 알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내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나?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조회 같은 메뉴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께 권한을 드리고 지금 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권한을 주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담당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 지정되어 있는 네네. 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되고 있는지를 영업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처별로 지금 발행 상태인지, 뭐 취소 상태인지, 발행 네네. 전인지 그런 내역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상태가 다 발행으로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다 발행으로 되어 있네요. T 버튼 눌러주시면 사용해서 상세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측 하단에서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수령 조회 메뉴입니다. 이 메뉴도 영업 담당자께 네네. 권한을 부여하셔서 영업 담당자의 지정받은 거래처들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내 네네. 거래처에서 지금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보내고 있구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전자 그리고 종이,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종이세금계산서인지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계산서 T 아이콘 눌러서 상세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쇄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이제 실제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메뉴이고요. 네. 세금계산서 합계 작성, 세금계산서 일괄 작성된 세금계산서들이 리스트로 나타나고요. 네네. 이 리스트로 나타나고 이것들을 선택해서 전자 발행 버튼 누르면 실제로 국세청으로 날아가고요. 네네. 종이 발행 누르면 종이로 발행했다, 이렇게 네네.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런 기능이어서 여기서 이제 전자 발행 버튼 누르면 실제로 국세청으로 이동이 넘송되는 된다는 거기 거죠. 때문에 네. 이쪽 메뉴는 이제 관리자께서 네네. 받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T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T 누르시면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명목으로 발행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메뉴는 우리 시스템에서 네네.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네네.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거든요. 일단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거래처를 조회를 하게 되면은요, 이 좌측 목록 영역에 해당 거래처로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 리스트가 나타나요. 네네. 이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우측 상세 내역이 변경이 돼서 확인을 하시고 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수정사유 선택 수정 발행 버튼이 있고요. 네. 선택해 주시면 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잘 읽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게 당연히 이제 사실과 같은 걸로 해주셔야겠지만 네. 어떤 수정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로 한 장만 발행을 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원래 있던 세금계산서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하고 한 장.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금액으로 새로운 거 한 장 그래서 2장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이거는 뭐 담당자시면 당연히 잘 아실 테니까요. 네, 네네. 세금계산서 수정사유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정할 수 있는 화면 나타나고요. 네네. 여기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정하실 부분 수정해 주시고 발행 및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실제로 국세청에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금계산서 수동 발행 메뉴입니다. 네. 우리 시스템은 거래 명세서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바로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할 거야 네. 라고 명세서 했을 때 없이. 명세서 없이 네.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상호에 이제 거래처 초성 입력해 주시고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거래처 내용 입력이 되고요. 거래처 담당자 정보, 뭐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네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겠죠. 네. 입력해 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전자발행 버튼 누르면 즉시 국세청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동 발행 안내 드렸습니다. 네. 전송 현황이네요. 네, 국세청 전송 현황 메뉴입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국세청을 우리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네네. 전송을 한 거예요. 네네. 전송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송이 됐을 수도 있고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돼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 국세청 전송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누르시면 뭐 오류가 지금 체험하기여서 이제 네네. 정상 데이터가 없는 거고 네. 대부분 정상이실 거고요. 네. 국세청 전송 전이다. 네. 그리고 잘 전송이 완료됐다. 네. 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 메시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국세청 전송 현황 메뉴에서 저는 요 기능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재발송 메뉴예요. 우리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네네. 홈택스에도 당연히 기록이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네네. 이메일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래처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래처 선택하시고 이메일 재발송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요 내역은 엑셀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출 세금 계산서 대장입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 대장은 네. 일단 우리가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들을 볼 수 있는 메뉴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직관적이죠, 메뉴명이. 네.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 용역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용역이 지금 설명할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자 계산서인지 종이 계산서인지 수동 계산서인지 전체인지 설정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가져오기 버튼 통해서 최근 내역 가져오기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에서 요 매출 세금계산서 대장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조회된 거에 따라서 목록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목록은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서 조회된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장부 확인하시는 기능이 있으시고 네. 여기 보면 거래명세서 생성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작성한 계산서를 여기서 보시는 것도 있지만 가져오기 한 계산서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했네. 네네. 홈택스에서 발행하고 이제 가져오기를 했으면 네.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는 지금 매출 세금 계산서만 있고 매출 거래명세서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안 되니까 네. 우리는 거래명세서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요 거래는 거래명세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홈택스에서 발행한 거야. 그래서 요거 맞아. 요 세금 계산서는 거래명세서로 만들 거야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거래 명세서가 만들어지고 네. 요 같은 줄에 요 빈자리에 I 네네. 아이콘이 생겨요. 그쵸. 인보이스 I 네네. 아이콘이 생겨서 네. 이제 이쪽에서 거래 명세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I가 있다는 건 명세서가 생성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반대로 네네.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작성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경우에도 네네. 여기에 I가 나타나요. 그래서 네네. 요 거래는 거래 명세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거래 명세서로 생성을 하게 되면 거래처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가져오기 하셨을 때 만약에 우리 시스템 내에 거래처 정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져오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처 정보에 들어가게 되어요. 네네. 네. 그럼 국세청에서 가져오면 자동으로 없던 거래처라면 등록을 안 했던 거래처면 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등록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입 세금계산서 대장 메뉴입니다.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우측에서 전체 전자 종이 어떤 걸로 할지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가져오기 버튼 눌러서 최근 내역 가져오기 하실 수가 있으세요. 통합 가져오기에 있는 최근 내역 가져오기 기능 이쪽 메뉴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매입 세금계산서 대장 조회된 매입 세금 계산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매입 세금 계산서는 거래처가 우리 쪽에 발행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총 몇 건이고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 T 아이콘 버튼 눌러서 요 세금 계산서의 상세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명세서 생성 버튼이 있어서 우리 시스템에 지금 매입 세금 계산서는 가지고 와서 네네. 매입 세금 계산서는 있는데 우리 시스템에서 매입으로 인식하는 거래 명세서는 없어. 매입 거래 명세서는 없어.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거래 명세서로 만들 거야 라고 네네. 해주시면 요 세금 계산서 금액 토대로 거래 명세서로 만들어지고 거래 명세서 만들어지면 거래처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래 명세서 발행해 주시면 여기에 아이콘으로 I 아이콘이 생기고요. 네. 거래 명세서 아이콘이고 또 그 버튼 눌러주시면 상세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I가 없는데 거래 명세서 매입 세금 계산서 매핑 요거 진행해 주시면 I가 생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거래 명세서를 생성해 주셨는데도 I가 없다면 매핑을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매입 세금 계산서 대장 안내 드렸고요. 네. 매출 매입 대장 메뉴입니다. 네. 상단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매출 내역하고 매입 내역,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내역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네. 지금 목록에서 조회된 것 중에 파란색은 매출 세금 계산서고요. 네. 빨간색은 매입 세금 계산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액이 어느 정도고 총 금액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네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좀 예측하기 쉬우시죠, 뭔가? 네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대장 안내 드렸고요. 네. 매출 계산서 계정 수금 현황입니다. 네. 상단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네. 네. 목록에 조회된 세금 계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세금 계산서 이쪽까지는 세금 계산서 내역이고 네네. 이 항목하고 일자는 통장 정리한 내역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 매출 세금 계산서가 이제 발행은 되었는데 네네. 지금 수금이 안 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통장 정리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매핑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 네, 매핑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세금 계산서 발행된 거 우리 입금 내역 중에 이거랑 같은 거래입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 항목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월 14일자 슬기로. 슬기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세금 계산서 찾기 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네. 연동하기 그렇죠. 이제 임의로 하겠습니다. 선택 연동하기 저장 눌러주시면 네. 다시 세금 계산서 수금 현황 가서 보시면
언제 정리했는지. 네, 지금 언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통장 내역에서 요 계산서를 입력을 했고요. 네. 입력을 하면서 계정은 매출 대금을 했다, 수금했다 이렇게 네네. 입력을 해주셨고요. 요 내역은 이날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입 계정 지급 현황입니다. 이 메뉴도 매출 계정 수금 현황이랑 같은 메뉴예요. 네네. 네, 요거는 매입 계정, 매입 계산서를 통장 정리에 매핑을 해서 이게 이 거래였다라고 매핑을 시켜주는 거고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2월 14일 66만원 요 거래가 항목 일자 모두 비워져 있는데요. 네. 회계관리, 통장정리 가보시면 매입대금 지급하고 거래처 임의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매핑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세금계산서 조회해 주시면 요거였죠. 네네, 맞습니다. 60만 MN, 원. 네, 66만원. 요 거래 세금계산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선택 누르고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 눌러주시면 지금 요 영역으로 정리가 됐죠. 매입대금 지급을 한 거고요. 우일스 네. 패스에 이렇게 해주시면 세금계산서 매입계정 지급 현황 메뉴에서 보시면 방금 전에 첨부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항목하고 일자가 채워졌죠. 네. 그래서 계정은 매입대금 지급으로 정리가 되었고 네. 2월 12일자에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를 쭉 하시면서 세금계산 매핑을 잘 해주시면 네네. 이 세금계산서별로 이게 수금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세금계산서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면서 네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또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